권한된 일인 것 같아요.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천문학자를 꿈꿔온 찬주. 앞으로 천문학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찬주의 미래가 별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길 기대해 본다. 와, 이 태양 관측도 해보고 위성 추적도 해봤어요. 체험하는 내내 참 표정이 밝던데 어떤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태양 데이터를 이용한 우주 날씨 예보 같은 것도 해보고 외계 행성에 대한 것도 체험을 해봤고 위성 추적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 그 태양 관측을 해서 그 우주 날씨를 알아보는 그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태양 관측하는 데 필요한 망원경을 직접 제가 조작을 해보고 네. 거기 있는 돔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그런 게 또 제 기억에 남네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되게 재밌기도 했고 앞으로 그 박사님들이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주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고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던 직업과 천문학자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달랐어요? 아무래도 그 박사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천문학자가 실제로 별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은 1년에 일주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 관측한 걸 기록한다든가 그런 데다 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천문을 관측을 하는 것도 다 그 데이터를 위해서 그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앞서서 찬주 학생이 천문학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것도 직접 물어보긴 물어봤었는데 박사님께서 천문학자가 그렇게 배고픈 직업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살 정도의 뭐 월급은 받고 계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안심은 됐습니다. 천문학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민이 해결이 됐는데요. 네. 아직도 뭐 우주항공과 천문 분야 둘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천문은 일반적으로 과학 그리고 우주항공은 공학 분야로 분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학 분야는 주로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탐구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네. 공학 분야는 그렇게 개발된 이론이나 탐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가 주로 뭐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행성에 대한 관측 그리고 이런 별이 어떻게 기원되고 소멸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찾아보고 또 네. 탐구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우주항공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과학과 공학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는 일이 또 구분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보다 더 맞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역량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천문과 우주항공을 좀 가름만 놓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우주공학과 천문학 두 분야로만 알고 있잖아요. 크게 네. 나눠져 있을 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다루고 있는 업무 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라고 해요. 네. 광학 천문 분야, 그리고 전파 천문 분야, 그리고 우주 과학 분야, 기술 개발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 4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광학 천문 분야는 주로 외계 행성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광학 천문대를 운영하고
관측 장비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한다고 하고요. 전파 천문 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관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별의 탄생 그리고 활동성 그 어떤 우주체 관측 장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우주과학 분야는 이제 태양계나 우주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행성의 어떤 움직임이나 천체 물리학에 어떤 요소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분야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장비 그리고 그런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요소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뭐 외계, 행성, 우주, 항공 용어들만 들어도 참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분야에서 이 분야를 직업으로 가지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참 말씀드리면서도 어려운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천문학자가 내내 별만 관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천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뭐 이 행성체가 어떻게 소멸되고 기원됐는가, 또 우주 발사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학 영역, 특히 뭐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또 수학 이런 과목에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 파트가 단기간에 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프로젝트는 뭐 몇 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묵묵히 잘 또 수행해낼 수 있는 끈기, 지구력 이런 것도 갖춘다면 훌륭한 천문학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잡학사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잡학사전 천문학자 편입니다.